구혜선, 안재현 커플 점입 가경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한 매체가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문자 내역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네.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1년 후부터, 그러니까 2017년부터죠. 최근까지의 대화 내용을 복원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주고받은 문자 중에 일부가 이제 복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그 구혜선 씨가 안재현 씨가 좀 외도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네. 아울러서 구혜선 씨가 이제 소속사 대표하고 안재현 씨가 자신을 좀 이렇게 험담을 하고 기만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무근이고 욕설은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매체가 복원했다는 그 문자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던 걸까 궁금해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사안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첫 번째는 소고기 묵국 논란입니다. 이게 제목을 일단 소고기 묵국으로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개된 SNS를 통해서 구혜선 씨가 올렸던 글에는 이 소고기 묵국이 나왔었죠. 네. 남편이 생일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소고기 묵국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두 숟갈 떠먹고 그냥 나가더라. 네. 이런 내용으로 이거 안재현 씨가 좀 무심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네. 이 공개된 메시지에서는 안재현 씨와 당시 구혜선 씨가 나눴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내용에서는 제가 워딩을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네. 안재현 씨가 보냅니다. 묵국 너무 맛있다. 고마워. 라고 보냅니다. 근데 구혜선 씨가 아니야. 생일 많이 축하해. 근데 여기 안재현 씨가 답장하죠. 고마워. 진짜 만났어. 구혜선 씨가 그래. 다이어트 끝나면 자주 해줄게. 알겠어요 하고 약간은 우리가 좀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좀 문제가 많이 없어 보여요. 미안합니다. 네. 조국 후보자 얘기 들어볼게요. 인사청문회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청문회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에 언론이 새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여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는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총장상 이동하겠습니다. 발급 관련해서 부인께서 사문서 위조 혐의나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 수사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도 적법하다는 입장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입장을 밝혔던 거 잠시 연결해드렸고요. 관련해서는 이 오후 와이드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잘 살리고 있었는데 네, 조국 후보자가 들어왔네요. 일단은 그 생일날 끓여준 소고기 묵국 관련해서는 이 내용만 보면은 서로 고마워,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이 끓여줄게, 알콩달콩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졌어요. 네, 김기혁 아나운서.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네. 문자 내용에서도 뭐 이응 받침을 쓰면서 약간 귀엽게도 표현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게 안재현 씨의 생일이 7월 1일이라고 해요. 네. 그 날에 이제 소고기 묵국을 먹고 나가서 그 이후에 안재현 씨가 SNS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인들과 해당 영상이 나오네요. 네.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저렇게 이제 엉덩이 춤도 추면서 하는 걸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구혜선 씨가 남편 SNS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구혜선 씨가 어제 땡땡씨 이 스타일리스트를 칭하는데 네. 땡땡씨네 가서 엉덩이 흔들면서 신나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술 먹느라 늦었구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댄 거냐. 정 떨어진다 정말. 집에 들어오지 말지 그랬냐. 아침부터 네 묵국 끓인 내 손이 아깝다. 섹시하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어? 너 존중받고 살고 싶으면 네 와이프 먼저 챙겨. 존중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안재현 씨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 생일 파티 영상 나 소고기 묵국 먹고 간 오늘이야. 어제 영상이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구혜선 씨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이혼해달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렸다 내가. 그러니까 또 안재현 씨가 피팅 갔다가 와서 축하받은 거고 라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안재현 씨는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혜선 씨는 자기 말을 이제 이어가죠. 나한테 그렇게나 무뚝뚝하게 굴고 그럴 거면 집에는 왜 왔니? 거기서 신나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좀 심상치는 않게 전개가 됐네요. 그런데 이 외에도 그 문자 복원된 내용은 다른 내용도 이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겁니까? 반려묘 안주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로 구혜선 씨가 SNS를 통해서 안재현 씨가 안주를 제대로 챙겨본 적도 없으면서 안주를 데리고 가서 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 안주는 저 이 고양이 있는 고양이를 안주라는 말하는 얘기죠? 거예요. 네. 네, 귀엽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했냐? 저랑 산 세월이 더 많은 반려동물인데 밥 한 번, 똥 한 번 제대로 치워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 매체가 보도한 또 문자 메시지는 네. 반대되는 좀 일부의 대화 내용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또 일부일 수도 있고 발췌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이거 가지고 뭐 안주에 대해서 잘해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어려운데 네. 일단 그 안재현 씨가 사진을 전송하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2017년 3월 21일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애기들 사료 수납장 만들었다 이렇게 했고요. 수납 공간 새로 안 짜도 돼 여보 이렇게 다정하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애기들은 그 고양이를 말하겠죠. 그러겠네요. 구혜선 씨가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6월 달쯤 돼서 구혜선 씨가 혹시 애들 밥 줬어? 라고 하니까 안재현 씨가 줬지. 여보가 주고 갔어? 뭐 이런 대화도 하고 있어서 요 때만 줬다고 한다면 구혜선 씨가 밥 한 번, 똥 한 번 제대로 치워준 적 없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요 문자 메시지는 사료장도 만들어주고 네. 밥도 주고 한 것은 구혜선 씨 주장한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입니다. 반려묘가 그냥 뭐 동물인데 뭐 그게 중요하냐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이 반려동물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툼의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면 사실은 애초에 이 두 사람의 이 갈등이 발단이 됐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그 소속사 대표와 안재현 씨가 뭔가 구혜선 씨를 욕하는 문자를 나눴다라는 걸 이제 그랬죠. 구혜선 씨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네. 그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구혜선 씨는 최초의 이 파경의 원인으로 변심과 신뢰 훼손을 들면서 이 근거로 안재현 씨와 이 소속사의 대표 간 이 구혜선 씨를 자신을 욕하는 메시지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매체에 따르면요. 소속사 대표 안재현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구혜선의 주장도 사실 무근, 욕설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상하게 약간 분위기가 반전돼가는 분위기예요. 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문자가 과거 문자 내용이 복원되면서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더 점입 가경으로 몰고 가는 구혜선 씨의 SNS 내용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그 유명한 디스벤치에서 이 두 부부의 문자를 포렌식으로 했는데, 네. 포렌식 결과를 보고서 이제 구혜선 씨가 한마디 했어요. 문자요. 그동안 휴대폰을 3번이나 바꾼 사람입니다. 이걸 완벽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하는 말이 사실 이런 우리 부부 파괴의 결정적인 원인은 같이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상대 역인 여자 탤런트와의 외도입니다라고 안재현 씨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밝힌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발견했는데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잠옷을 입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올려져 있다라고 해서 안재현 씨의 외도라든가 부정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한병철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살다가 연예인들 부부가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다 캐내야 되는지 또 이걸 끊임없이 보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이게 또 포렌식까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외도 사건 때문에 같이 출연했던 많은 여배우들 한 명이 또 아니더라고요. 다수의 연예인들이 지금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혜선 씨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치가 않아요.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안재현 씨가 그 어떤 여배우와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걸 법원에 제출하겠다.
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일파만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제 구혜선 씨가 본인의 SNS에 이 안재현 씨와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 여배우를 좀 상세히 적시를 함으로 인해서 네. 그 해당 여배우의 SNS에 누리꾼들이 찾아가서 뭐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그 두 여배우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구혜선 씨가 주장한 여배우가 뭐 A 배우와 B 배우라고 이제 칭호를 하면요. 네. A 배우는 구혜선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언급한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연문설 그리고 네. 기타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법적 대응까지 입장을 밝혔고 이제 B 배우도 뭐 구혜선 씨, 안재현 씨 두 사람 일에 관련이 없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저 두 여배우는 뭐 이름이나 얼굴 보면 여러분 단방에 아, 저 사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근데 저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름과 얼굴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두 여배우는 거론된 두 여배우는 펄쩍 뛰고 있어요. 혹시라도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구혜선 씨한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안재현 씨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고요.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일 경우에 만약에 이제 여배우 입장에서는 구혜선 씨가 만약 그냥 모 여배우 할 경우에는 그 여배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이제 되기가 힘들지만 구혜선 씨는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의 여배우. 현재 그 안재현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여배우, 그럼 주연급 아니면 조연급일 텐데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소수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는 특정이 됐다고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배우들이 고소를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제 보도가 나오고 제가 이제 인터넷 가서 댓글을 좀 읽어봤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뭐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많이 의견도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이게 뭐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 두 개 이렇게 까지듯이 자꾸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살기 팍팍한 우리 국민들한테 그 결코 긍정적인 그 어떤 교신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 이거 보니까 이혼을 지금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지킨다면서요. 가정을 지키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걸 올리는 거는 그거 좀 말이 안 이게 좀 맞거든요. 앞뒤가 안 맞다는 앞뒤가 안 생각도 맞지 들어요.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금 감정이 많이 격앙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주변에서 좀 도움을 줘. 변호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슬기롭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구혜선 씨가 이 공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배우자, 아직 이혼한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 배우자가 여배우 두 사람과 외도를 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한 사진도 찍었다. 그럼 안재현 씨가 여기다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재현의 한 측근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구혜선 씨가 말한 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 외도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발견했다는 사진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요. 안재현 씨의 전 여자친구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안재현 씨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제 컴퓨터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못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혜선 씨가 그거 보고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고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혜선 씨가 직접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은 아마 그 옛날 여자친구의 사진을 말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그 거론된 두 여배우는 법적 대응을 나란히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구혜선 씨의 입장은 나왔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어쨌든 간에 구혜선 씨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후 구혜선 씨가 바라는 것은 안재현 씨의 진심 어린 사과, 잘못했다,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안주라는 이름을 비롯한 반려묘들을 키웠는데 안재현 씨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사라진다면 같이 있어야 돼서 그게 합체 가정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구혜선 씨 변호사 측에서도 이혼을 원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성 측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먼저 사랑한다고 주장을 했고 구혜선 씨가 그 당시 결혼할 무렵은 훨씬 더 유명 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 이쁘다, 뭐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던 아내에게 이제
섹시하지 않아서 이혼하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말이나 문자로 나왔다면 엄청나게 타격 큰 데다가 바깥에서 계속 제보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뭐 둘이서 지금 뭐 딴 데 가서 뭐 밥 먹고 있어. 무슨 탤런트랑 뭐 하고 있다더라라고 제3자가 구혜선 씨한테 남편 조심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구혜선 씨는 보통 배우가 아니라 뭐 그림도 그리고 수필집도 쓰고 해서 굉장히 감성이 네네.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때문에라도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수가 없어. 부모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없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구혜선 씨의 바람대로 가정을 지킬 수는 있을까요? 온전히 어떻습니까? 일단 두 분이 포기하고 협의 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혼 성립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원하지 않는 구혜선 씨가 강제로 이혼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혜선 씨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뭐 대응하고 명예훼손 취지의 어떤 발언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혜선 씨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나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입장을 반박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뿐 나는 재결합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이혼 소송이 끝까지 갔을 때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걸 봅니다. 정말 재결합 위한 노력을 하는지 초반엔 다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남편이랑 같이 살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오기로 버티고 있는 건지를 관찰을 해요. 근데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재판부가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면 이혼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제 뭐 이혼 관련 소송 전문이시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글쎄요,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 누구한테 있다고 지금 딱히 무자르듯이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네. 이 컵이 있어요. 컵이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접착제를 억지로 붙였어요. 이 컵이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이 계속 물이 새겠죠. 새겠죠. 아하.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을 떠났어요. 집도 나갔습니다. 이혼까지 하려고 결심까지 하고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이게 다시 재결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재결합을 하려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당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충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화도 내고 이제 뭐 언론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오히려 더 파탄을 만들 뿐이에요. 법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책적으로 하지만 저는 파탄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서로 간에 폭로전을 하고 계속해서 이게는 서로 험담을 하고 감정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파탄주의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가정을 지키려면은 네. 이 아내 쪽에서는 더 2배, 3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남자 쪽에서도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서 뭐 대화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상수 감독이나 SK 최태원 회장도 경우에도 이혼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부인이 지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건 꼭 부부가 손잡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틀, 아내로서의 본 부인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도 지키고 싶고 외도하고 공공연을 공개하는데 그럼 아내는 외도도 당해야 되고 이혼도 당해야 됩니까? 네. 이건 아니죠. 네. 깨진 컵이라도 꼭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가장 좋은 복수는 내 곁에서 말라 죽이는 거라고 푸른안개 드라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지 마, 내 옆에서 말라 그게 죽어. 행복하겠냐고요. 행복은 당사자들에게, 각자 당사자들이. 나름이에요. 네. 예. 두 분 다 마르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두 사람을 한때는 많은 분들이 아꼈던 만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